오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행사의 취지가 테너시티, 어려운 단어라서 찾아봤더니 끈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를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끈기로 할까 하다가 저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끈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만 보면 여기에 랜덤 모수 샘플이 있다고 할 때 9년 뒤에 또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8%도 안 됩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92%가 포기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많은 경우 돈이 없어서 혹은 사업 아이템이 망해서 팀워크 빌딩에 실패해서 사업이 멈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포기를 해요. 대부분 압도적인 이유가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스마트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가 발견한 역사상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95%도 겸손한 표현이고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고 세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다 운이라니. 그래서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을 이기는 방법은 끈기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포르투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끈기를 통해서 운이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토스라는 사업을 할 때 9번째 사업 아이템인 토스를 맞이할 때까지 6년 동안 실패를 8번 했어요. 계속 기다린 거죠. 과연 8번째 사업을 아이템을 할 때의 저와 좀 잘 된 사업에 속하는 토스라는 금융 서비스를 할 때 저의 스마트함과 지능과 네트워크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결국 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수준에, 얼마나 오랫동안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제가 경험한 버전으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이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중요한 핵심 인재의 퇴사를 막기 위해서 혹은 꼭 모시고 와야 되는 핵심 인재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대소사를 챙길 수 없을 겁니다.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갈 수 없고 응급실에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굿나잇 키스를 매일 해준다면서 성공한다? 거의 어려운 일이고요.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전 직장이 있으셨는데 월급이 꽤 높았다면은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으실 거예요. 저라면 당장 팔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겪는 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생태계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여전히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소수자에 불과한 아주 한 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제 친구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러는지. 더 중요한 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제가 치과 의사인데 의사를 그만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도 너무 훌륭한 선택이에요. 국가를 위한 대계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길을 잃었구나 이 사람이 방황을 했구나. 이 방황이 부디 짧아야 될 텐데 이럴 거고 여러분 하시는 와중에 반드시 월급을 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 여정의 중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소할 겁니다. 아마 창업자들이 고소할 가능성이, 공동 창업자들이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임직원들이라든지 사내 여러 가지 비위의 문제, 월급의 문제, 스톡옵션 형평성의 문제, 임원의 문제, 뭐 투자 유치의 문제, 투자자와도 소송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내에서의 일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주 틀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팀원들이 그걸 즉시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 또 틀렸네. 그 정말 쪽팔리는데 이게 쪽팔림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내가 적합하지 않구나. 내가 내려와야 돼. 이 회사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구나. 내가 이 회사의 성장을 막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원분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실망시킬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지? 이 정도 능력을 갖고 뭐 하자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사랑해줘야 됩니다. 예수처럼. 계속 사랑을 퍼줘야 돼요. 그리고 당장 회사에 해악을 끼쳐서 내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격리시켜야 되는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 웃음을 지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최소 3년이 있을 거예요. 최소 3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상장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10년에서 13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10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믿으세요. 정말 10년이 일어날 거예요. 잘 될수록 더 오래 갑니다, 이게. 나중에 해결되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문제 폭증이 커집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무게를 한번 마음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실 10년까지는 아니다. 이 일을. 그럼 지금 멈추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창업경쟁대회. 왜냐면 이제 사회적 효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런 수준의 끈기는 그럼 어디서 오냐? 이 정도의 일을 굳이 할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물러서지 않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한번 대적해보겠다. 굳이 여기서 한번 사회에 내가 나를 표현해보겠다. 물러서고 싶지 않다. 여기서만큼은, 이번만큼은, 이번 하루만큼은, 이번 주는 이런 이유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이유가 끈기를 만들고, 끈기는 그래서 결과에 불과해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이유가 있으면 끈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끈기의 이유들을 나열해봤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이유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요. 삶의 미션인 경우가 있어요.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문명을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스마트폰, 화성으로의 여행, 태양에너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지구 자원의 문제 해결, 뭐 남북 통일까지 갈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세계를 기여하고 싶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당장 잠을 못 자더라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큰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미 앞으로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오는, 내가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3명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핀테크 업계에 계세요. 그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거든요. 7년 전에. 근데 그러면 뭐 감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다.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진짜 오래 가고요. 파산하더라도 동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동료들을 어떻게든 내가 만족시켜주고 싶다.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 이런 얘기 들 수 있고요. 동료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뭐 솔직히 성공 실패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도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많은 걸 해봤는데 솔직히 내 인생에서 관심 가는 거 요거밖에 없더라. 내 인생에서 다른 할 일이 없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조직을 건설하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보통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복의 요건들, 뭐 가족, 적정한 수준의 돈과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은 포기해도 솔직히 죽을 때까지 별로 안 하실 것 같다. 요런 이유들이 있으면 이 끈기가 이제 10년씩 가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그리고 제 주변에서 봤을 때 지속되지 않는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쿨병. 창업자가 되는 건 너무 쿨한 것 같아. 나도 해야겠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면 오래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공감 안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내가 너무 좋은 기술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로 내가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다. 한 수백억씩 벌고 싶다. 이것도 제가 경험하기에 1년 반 이상 지속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제 주변 경험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내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기가 너무 싫다.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것도 매우 안 좋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드시든 그 회사는 지금 다니시는 그 회사보다 좋지 않아요. 돈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임직원들이 부동산 대출이 안 돼요. 회사 신용도가 안 좋아서 더 많은 문제가 있고 더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좋을 이유가 없고, 다섯 번째도 이게 안 좋은 이유인데 내 아이디어가 너무 대박이다. 이건 진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하기도 싫다, 투자자한테. 근데 내가 엄마한테만 몰래, 내가 엄마한테도 못 믿지만 내가 얘기해 봤는데 엄마도 이해는 잘 못했지만 나는 안다, 내 아이디어의 위대함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이유입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캐릭터는 타고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창업자는 길러내집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폴지 된다고 하죠. 누구나 이유가 생기버리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높은 끈기와 인내심을 갖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팀원들이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유명 1타 강사인 이승건 씨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제목은 위닝 스트래티지입니다. 승리 전략. 거기 이제 그 1타 강사께서 좀 살이 쪘는데 남기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공은 실패가 주는 패배감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저희 토스 내에는 작은 스타트업 100개가 모여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쿼드, 사일로 이런 조직인데요. 제가 토스 이후에 8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딱히 낙관적인 시선을 더 이상 갖지 않을 때 성공하기 시작해요. 참 세상이 역설적인데 실패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일도 실패할 거고, 다음 주도 실패할 거고, 다음 학기도 실패할 거고, 내년도 실패하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 할 건 하자. 이런 분들한테 성공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얘기이기도 한데,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감금되었던 이제 스톡데일이라는 분께서 아주 작은 독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관찰하신 일기를 보면, 누가 먼저 지쳐 떨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냐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낙관적인 사람들부터 그렇다는 거죠. 내일은 나가겠지. 다음 성탄절에는 해방이 되겠지. 내년엔 나가겠지. 이랬던 분들이 먼저 지쳐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엄한, 어려운, 맨날 실패하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힘든 상황이 내일 끝날 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자, 우린 다 망했다. 너네 이 회사 온 거 큰일이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같이 일하자는 건가 할 수 있습니다만, 길게 놓고 보면은 지쳐 떨어지지 않는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저는 저희 팀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게 단기적인 동기부여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지? 이득 보상, 이 동기부여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동기부여야말로 집단의 어려움과 위기를 견디는 끈기를 만듭니다. 근데 장기적인 동기부여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0년,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다.
뭐 소위 앨런 머스크가 한 말 있잖아요. 낙관주의, 비관주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무조건 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팀의 정신, 스피릿, 성실성, 디시플린, 그리고 이제 뭐 원칙, 프린시플, 뭐 습관. 매일 아침에 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아무리 힘들어도 잠드는 거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관주의는 좀 잘못 썼네. 신나는 분위기, 여기 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느낌이 동기부여를 만들고, 결국은 시작할 때는 자 우리는 안 될 거다, 언제 될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끈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끈기와 관련돼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왜 6년 동안 8번 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할 줄을 몰랐어요. 경청을 하지만 경청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끈기와 되게 상충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끈기가 있다는 건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나간다는 건데, 어떻게 남의 의견을 듣고 어떨 때는 내 의견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제가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성장이죠. 스타트업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급격한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왜곡시킨 조직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재무팀이 없고 컴플라이언스 팀이 없고 리걸 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에 따라 다르지만. 왜죠? 돈 벌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보다 빠른 성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할 거야,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 더 빨리 주당 7%의 성장, 소위 폴 그레임이 얘기하는 주당 7%는 월 32%고 연 1624%입니다, 여러분. 1년에 16배를 크는 무언가를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꼭 내 아이디어와 내 아이템이 16배씩 클 필요는 없잖아요. 16배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크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디어에 고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성장이라고 하는 매트릭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한다면 끈기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착하지 말고 성장에 집중하면 이 아이디어가 더 성장을 일으키는 아이디어인가를 판단해보고, 그렇다면 듣는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성장을 빨리 하려면 이게 필요해, 이러면 안 들어도 되는 끈기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좀 똑똑하거나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끈기라고 하면 마치 어떻게든 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버텨야 되는 신념의 구간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장이잖아요. 뭔가 성공과 성장을 만드는 거고, 성공과 성장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버티는 거기 때문에 주객전도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 특정한 사업의 아이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원래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변용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The name of the game, 이 게임의 이름은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너무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6년 동안 버티기만 했지 성공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표를 그대로 넣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게 스타트업 MMORPG 게임을 그린 거예요. The name of the game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진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강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끈기라는 얘기는 좋은 이유를 갖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끈기 있게 사는구나 너라는 끈기 있는 삶을 주지만 스스로에게는 여정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고 그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고 그 인생이 너무 좋아서 성공이든 실패든 명성이든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끈기 있다고 칭찬하고 스스로에게는 성공과 상관없는 행복이 있는 좋은 이유를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